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친구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전화 한 통 받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시나요? 카톡 오면 반가운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없으시다고요? 한두 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살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걸 걱정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롭다고 느끼십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친구 없으면 외롭게 늙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친구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전화하고 억지로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이게 정말 친구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60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친구가 많지 않습니다. 매일 누굴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친구를 잃은 게 아닙니다. 친구보다 혼자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실 겁니다. 친구 모임 나가기 싫다고 죄책감 느끼지 않으실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 한마디 남겨주십시오. 혼자 있는 게 편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외로우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65살 박영희 씨 이야기입니다. 박영희 씨는 젊었을 때 정말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아파트 부녀회 총무도 하고 동창회 총무도 하고 친목회 총무도 했습니다. 친구 모임도 서너 개씩 나가고 주말이면 항상 누군가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집보다 밖이 더 편한 사람이구려. 언제 집에서 밥 한 번 편하게 먹어보려나. 박영애 씨도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았고 혼자 있으면 심심하고 불안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있어도 누가 전화라도 하면 반가웠습니다. 나가자고 하면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게 박영애 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되던 해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며느리가 예쁘다. 손자가 똑똑하다. 끝도 없이 자랑했습니다. 누군가는 남편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말도 안 통한다고 계속 불평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연금은 얼마나 적은지,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고 있으면 우울해졌습니다. 박영애 씨는 듣고 있으면 피곤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나 싶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 5명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음식값을 계산할 때였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돈이 없어서 못 내겠어. 다음에 낼게. 박영애 씨는 그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돈이 없으면 왜 나왔나 싶었죠. 다음에 낸다고 했지만 안 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 깨기 싫어서 그냥 더 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아무 말 없었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속이 쓰렸습니다. 왜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사나 싶었습니다. 10,000원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게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박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정말 친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뭔가?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나? 다음 날부터 박영희 씨는 조금씩 약속을 줄여나갔습니다. 처음엔 핑계를 댔습니다. 몸이 안 좋다고, 집안일이 있다고, 손주를 봐줘야 한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이해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러니까 섭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나오냐고, 무슨 일 있냐고,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물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한 달쯤 지나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서 그래. 나가면 피곤하더라고.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한데 왜 그러냐고 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냐고 했습니다. 우울증 걸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싫다는 거냐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냐고 따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내 마음을 이해해 줬을 겁니다. 진짜 친구라면 편하게 있으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기분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섭섭하다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박영희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정말 불안했습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로웠고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나 빼고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됐습니다. 뒷담화하면 어쩌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외롭지 않은 겁니다. 아니, 오히려 편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는 게 좋았습니다. 커피를 천천히 내려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친구들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옷도 편한 걸 입었습니다. 예전엔 친구 만날 때 옷 입는 게 스트레스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신경 쓰였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혼자 미술 전시회도 가고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혼자 전시회 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았으니까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박영희 씨는 혼자 커피숍에도 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처음엔 혼자 앉아 있는 게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친구도 없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바빴습니다. 박영희 씨는 그게 편했습니다. 지금 박영희 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말 마음 맞는 친구 한 명하고만 만납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는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지냅니다. 만나서 돈 이야기 안 합니다. 자식 자랑도 안 합니다. 그냥 편하게 차 마시고 산책하고 헤어집니다. 가끔은 말도 별로 안 합니다. 그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혼자 보냅니다. 박영희 씨는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를 찾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만난 겁니다. 박영희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는 걸까요? 이게 정상인 걸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을 넘어서 건강한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를 봅니다.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내가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들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고 싶어집니다. 그러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히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된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분들과 낮은 분들을 비교했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분들은 친구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서너 명 정도에 가까운 친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의 관계는 아주 깊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반대로 행복도가 낮은 분들은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평균 1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지수는 더 높았습니다. 우울감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많이 만나면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체력도 줄어들고 감정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상대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서너 명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떠들어도 괜찮았습니다. 다음날 피곤해도 금방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다릅니다. 한 사람 만나는 것도 피곤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됩니다.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억지로 친구를 많이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피곤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게 우울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앞으로 50년, 60년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함부로 썼습니다. 의미 없는 만남에도 시간을 썼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20년, 30년입니다. 그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쓰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겁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싶은 겁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스는 이것을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만나려고 합니다. 인맥을 넓히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게 중요합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피곤한 사람은 만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만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 몇 명만 남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나이 들어서 얻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걸 몰랐습니다. 많은 친구가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외롭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혼자 있는 시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첫 번째, 부담스러운 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기 전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화 오면 받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정리한다는 게 절교하라는 게 아닙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전화도 줄이고 연락도 줄이는 겁니다. 먼저 연락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연락해도 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거리를 두십시오. 처음엔 미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섭섭해할까봐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자꾸 돈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밥값 나눠내자고 하고 자기는 안 내려고 하는 사람 말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만나지 마십시오. 돈 몇 푼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서로 배려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또 남편 욕만 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이렇다 저렇다 끝도 없이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지 마십시오. 듣고 있으면 여러분까지 우울해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또 자식 자랑만 하는 친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 며느리가 예쁘다. 손주가 똑똑하다. 계속 자랑만 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피하십시오. 듣고 있으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상처받습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를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시간도 생기고 에너지도 생깁니다. 그 시간과 에너지를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두 번째, 혼자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깁니다. 그러니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을 정해 놓으십시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일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창밖 보기. 이게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밖을 보십시오.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십시오. 그게 명상입니다. 점심 먹고 산책 30분 하기. 이것도 루틴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십시오. 같은 길을 걸으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걸 느끼십시오. 어제는 없던 꽃이 오늘 피어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녁에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기. 이것도 루틴이 됩니다.
드라마 보면서 울고 웃으십시오. 등장인물한테 화내고 응원하십시오. 그게 감정 표현입니다. 건강한 겁니다. 루틴이 있으면 하루가 규칙적이 됩니다. 외롭다고 느낄 틈이 없어집니다. 할 일이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갑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8살 김순자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30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잡생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요가 끝나고 샤워하고 커피 마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9살 이철수 씨는 매일 오후에 도서관에 갑니다. 2시간 정도 책을 읽습니다. 젊었을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합니다. 역사책도 읽고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습니다. 책 읽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책을 읽으면 세상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10분짜리 루틴도 좋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3번째, 진짜 친구 한두 명만 남기십시오. 모든 친구를 정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마음 맞는 친구는 남기십시오. 그 친구와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만나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만났을 때 편한 겁니다. 억지로 이야기 만들 필요 없고 눈치 볼 필요 없는 친구 말입니다. 그런 친구와는 그냥 차 한 잔 마시면서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대구에 사는 66살 정미경 씨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만납니다. 2사람은 만나면 산책을 합니다. 앞산에 올라가서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말없이 그냥 걷기도 합니다. 서로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은 듣기만 해줍니다. 조언하지 않습니다.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들어줍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정미경 씨는 그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억지로 여러 사람 만나느라 피곤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 명이지만 진심으로 통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진짜 친구 한두 명만 남기십시오. 그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연락하고 가끔 만나면 됩니다. 그게 100명의 얕은 친구보다 훨씬 값어치 있습니다. 4번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려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취미를 하나 만드십시오. 거창한 거 아니어도 됩니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어도 됩니다. 그림 그리기, 글쓰기, 정원 가꾸기, 뜨개질하기, 뭐든지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남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거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거여야 합니다. 인천에 사는 67살 최영수 씨는 1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문화센터에서 배웠는데 지금은 혼자 집에서 그립니다. 창밖 풍경을 보고 그림을 그립니다. 화분에 핀 꽃을 그리기도 합니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는 게 즐겁습니다.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만 움직이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는 65살 박정희 씨는 일기를 씁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30분 정도 그날 있었던 일을 씁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는데 뭘 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쓰다 보니 쓸 게 생겼습니다. 아침에 본 새, 점심에 먹은 음식, 텔레비전에서 본 프로그램. 다 일기 소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매일 한 페이지씩 씁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드십시오. 그 취미가 여러분의 친구가 될 겁니다. 외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5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치우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 처음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잡생각만 날 겁니다. 배고프다, 졸리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생각만 날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전주에 사는 68살 강미숙 씨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15분 정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 들어오고 나가는 거 느낍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잡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집중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합니다. 명상하고 나면 하루가 다르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사한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창밖 새소리, 따뜻한 물. 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혼자 있다고 외로운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만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평생 나를 돌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남편 돌보고, 자식 돌보고, 부모님 돌보고, 친구 돌봤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셨습니까? 진짜 행복한 60대는 친구를 잃은 게 아니라 선택을 한 겁니다. 부담스러운 관계는 정리하고 진짜 소중한 관계만 남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친구인 자기 자신을 만난 겁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하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십시오.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됩니다. 전화 받기 싫으면 안 받아도 됩니다. 약속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죄책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게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일하고 살아온 보상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혼자가 더 편하면 그게 정상입니다. 외롭지 않으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걸 실천하실 건지 댓글로 숫자를 남겨주십시오. 첫 번째, 부담스러운 관계 정리하기. 두 번째, 혼자만의 루틴 만들기. 세 번째, 진짜 친구 한두 명만 남기기. 네 번째, 혼자 할 수 있는 취미 가지기.
5번째, 나 자신과 대화하기. 여러분은 몇 번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외로우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값어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